자, 이번 이야기는 정말 정말 또 오랜만에 돌아오신 호랭이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저번에 악마 사건 이후로 제대로 시참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한동안 참여를 하지 못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참여는 하실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많은 시간 동안 참여를 못 하셨는지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야,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귀족님들한테도 되게 오랜만에 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기종님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색하죠, 오랜만에 하시니까. 네, 이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또 네, 호랭이님 또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귀족님들께서도.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 네, 아이고,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정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자, 오늘은 네, 그래도 파이팅해서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악마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그 악마 사건도 그냥 좀 빠르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다음의 이야기다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호랭이님 오랜만입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몇 개월 전이었죠. 그 악마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일이 먼저 방송에서 이제 돌비님께서 일을 겪으셨고 그 전에 이제 저희 누나께서 둘째 누나가 어떤 빙의 증상을 그렇죠. 갑작스럽게 보여갖고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리 알고 보니까 이제 삼촌께서 진행하시던 일로 인해서 일종의 양밥을 통해서 이뤄졌던 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나는 어쨌든 일을 해결을 하고 별일이 없이 지내는데 진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이제 네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시참 때가 제 기억에는 추석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네네. 이제 시참이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갖고 시참을 그렇죠. 중단하고 나서 네,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악마가 갑자기 방송 중에 화선이님이 목격을 네, 하셨고 그 네, 다음에 호랭이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호랭이님께서 또 큰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참여 네,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이제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영상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비 악마 사건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거부터 먼저 봐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하고 그 사건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연가들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음, 감정을 타고 그 다음에 어, 약간 몸에 실리는 듯한 그런 증상들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갖고 영매 되게 많이 증상까지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분명히 제가 괜찮아질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는데 누나 일을 겪고 나서나 집 분위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고 그리고 삼촌도 현재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었죠. 안 했었는데 마지막 시참 이후에 추석에 저희가 이제 따로 뭐 어디 가지를 않아요. 네네. 저희는 갈 곳이 없어갖고 내려가질 않는데
원래는 추석이나 연휴가 오면은 저희는 가족끼리 같이 막 여행을 가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여행을 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가긴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지인분, 아버지 지인분께서 그 임실 쪽에 시골에 그냥 안 쓰는 그 집 같은 게 있으셔서 거기로 네. 갔거든요, 가족끼리. 가가지고 이제 연휴를 즐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좀 큰일이 났어요. 괜찮았던 둘째 누나한테 이제 문제가 갑자기 생겨갖고 한 번 더 뒤집혔죠. 그때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임실에 내려갔을 때는 막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막 많이 보였던 상태였고, 네. 그냥 24시간 내내 피곤했어요, 항상. 계속 막 기를 빨리는 듯한 거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피곤해 있었고, 컨디션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네. 아무래도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냥. 막, 소리도 많이 들리고, 막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밤에 자고 있었는데 방이 두 개였거든요. 그 방이 두 개였는데 방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어요. 시골집 보면은 이렇게 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사이에 두고 방이 이렇게 양옆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하고 아버지하고 큰 누나가 오른쪽 방에서 잤고 그 옆방에 둘째 누나하고 어머니가 같이 주무셨는데 자고 있는데 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뭐가 이렇게 밖에서 막 슥슥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네. 거길 막 이렇게 발로 밟고 지나다니는 소리가 나서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엄마가 깨갖고 뭘 하고 있구나 아니면 뭐 둘째 누나가 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제가 막 하도 막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뭔가 또 장난을 치려나 보구나 하고 그냥 자려고 했어요. 그냥 자려고 네. 하는데 잠에 못 들 정도로 두통이 갑자기 막 심하게 찾아오더라고요. 두통이 예. 찾아오고 막 손발이 막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나갖고 그냥 강하게 문을 제쳤어요. 그냥. 제쳐서 네, 봤는데 뭔가가 제가 문을 열어 제침과 동시에 이제 둘째 누나하고 엄마 있는 방으로 문을 그냥 통과해 갖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진짜 한 5초도 안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둘째 누나가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더니 일어나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집 밖으로. 예. 그리고 대문을 열어 제치고 그냥 그 상태로 진짜 달려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 너무 이제 그 상황이 좀 이상하기도 했고 뻥졌어요. 그냥 잠도 덜 깬 상황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상황이어갖고 그냥 뻥진 상태로 그걸 보고 있다가 바로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일어나셔갖고 나오셔갖고 뭔 일이냐고 물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나가 소리 지르고 나갔다고. 네. 뛰어나갔다고. 그래갖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가족이 이제 찾았어요. 그 밤에 그 진짜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산밖에 없었어, 산밖에. 그래갖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이게 위험하니까 가족끼리 다 붙어갖고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찾는 도중에 제가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산 주변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막 산 주변만 가면 막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그래갖고 산 주변을 못 가는데 그때 그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만 언덕배기 같은 산에서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래갖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내가 한번 저쪽으로 가볼 테니까 저쪽 가봐라 하고 이제 큰 누나를 데리고 제가 그 산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그 언덕베이 같은 그 산 쪽으로 가서 이제 딱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막 나무가 흔들흔들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진짜 온몸에 털이 삐죽삐죽 쓰는 거예요. 막.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프고 뭔가 속이 메스꺼워서 못 갔었는데 그날은 네. 딱 그 밤에 진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고 있는데 막 털이 삐쭉삐쭉 서요. 그리고 막 소름이 쫙 돋고 근데 어떻게 해요? 둘째 누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밤에 뭔 일을 당할 줄 알아요. 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산 같은 곳으로 갔던 적이 그날이 처음이었죠. 네. 가는데 제가 왜 산에 못 들어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진짜 온통 다 영가들이 막 보여요. 귀신천지? 네, 진짜 많이 보였어요. 그때 나 막 들어가는데 온 사방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네. 신경을 쓰면은 더 막 와갖고 장난치려고 하고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이래서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네. 산에 있는 영가들이 다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곳에 있는 영가들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계속 그 산길을 오르는 중에도 저한테서 시선을 단 한 번도 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추측이지만 제가 그 자기들을 본다는 걸 바로 알았던 것 같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영가들이 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갖고 진짜 수백 명의 영가들이 진짜 한 순간에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진짜 그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진짜 엄청 무서웠거든요. 이미 예. 지난 일인데도 어. 그 발걸음 한 번 한 번 내디딜 때마다 진짜 저는 무슨 온몸에 막 진짜 몇백 킬로 되는 쇳덩어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큰 누나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티도 내면 안 되지 주변 상황들 때문에 미치겠지 둘째 누나는 찾아야겠지 막 이런 일들이 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산을 계속 이렇게 헤집으면서 다니는데 큰 누나가 딱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있다고. 그래서 막 놀래갖고 이제 가갖고 보니까 둘째 누나가 나무 앞에 뭘 쪼그려 앉았었던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을 덜덜 떨면서 막 나무를 끌어안고서는 막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예. 거기서 근데 무슨 상황인지를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나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고 그 날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출발했어요. 저희 네. 다시 올라왔거든요.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올라오는데 저는 진짜 기절했어요. 그냥 차 안에서 기절하고 올라와가지고 누나를 보니까 저번에 제가 봤던 그 누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빙이 되셨던 그 느낌? 네. 그러니까 올라와서 뭐 엄마든 아빠든 뭐 큰 누나든 분명히 삼촌하고 연락을 했을 거고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지금도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도 않고 저도 뭐 알고 싶지 않아요. 둘째 누나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네. 됐는지는. 근데 그때 그 모습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하루 하고 반은 계속 집에서 누나를 돌아가면서 봤거든요. 네.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갖고 집에서 누나를 돌아가면서 24시간 내내 진짜 무슨 감시하듯이 계속 봤어요. 보는데 제가 한 3, 4시간을 보는데 한 30분은 정상인이에요. 근데 30분은 무슨 진짜 미친 사람 같이 행동을 해요. 막. 반 왔다 몸을 갔다 막- 거리시는구나. 왔다 갔다 거리는 건 기본이고 혼자서 막 화를 막 엄청 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무슨 진짜 정신에 문제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막.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네. 도저히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제 누나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근데 그때 누나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호랭이님한테? 네, 저한테. 예, 이게 제가 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진짜 멍한 표정으로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기억을 못해요. 지금 물어봐도 누나한테 네. 물어봐도 나는 그런 말 하는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누나한테 뭔가 씌었건 그 다른 존재가 누나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그냥 가족을 생각해서 숨기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더 지금 안 네네. 좋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둘째 누나를 데리고 어딜 데려가셨고, 그 다음 이제 엄마하고 큰 누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다 했죠. 아, 귀신이 제가 보이고 이러한 이런 거? 이런 일들을 겪고 있고, 지금 누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내 생각에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또 그때도. 예.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엄마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서 뭐 삼촌 잡아 죽이네 마네 막 이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삼촌한테도 다 사실대로 말하고, 삼촌께서는 진짜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방법을 좀만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집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오. 그날 아빠가 누나랑 같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시다가 사고가 나갖고 네. 아빠가 되게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못 걸으실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해요. 허리 쪽이 다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허리가 좀 많이 다치셔갖고 수술을 했는데도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그 장담을 못 한다고 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집에 있는데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몸에 막 기운이 다 빠져요. 막 이게 기가 막 빨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기운이 다 빠져갖고는 진짜 막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잤어요, 저는. 네. 분명히 아빠가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아빠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들로서.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너무 처져갖고는 계속 그냥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제 꿈에서 저희 집에 성물이 되게 많아요. 진짜 네. 막 쌓여 있어요. 무슨 성물 갖다 팔아도 될 만큼 엄청 많아요. 근데 네네. 그 꿈에서 제가 집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꿈을 꾸는데 막 성물이 막 썩어 들어가고 피로 막 범벅이 되고 이런 꿈을 한 3일을 반복해서 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때는 이제 아빠가 다치고 이제 큰 누나도 본인이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집에는 거의 저 혼자 있었거든요. 둘째 누나는 딴 데 가 계셨고, 그래갖고 집에 혼자 있는데 막 저희 집은 원래 성물도 되게 많고 막 그래갖고 삼촌이 놓고 가신 물건들이 많아갖고 단 한 번도 이상한 현상이 생겼던 적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네네. 뭔가 귀신이 묻어와도 그 영가가 저희 집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없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뭔가 저한테는 되게 안전한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막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가위를 조금씩 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집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되게 심해. 자정이 딱 넘어가기만 하면은 막 부엌에서 뭐가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거나 예. 아니면은 막 누가 이렇게 막 방방방 뛰어다니는 소리가 막 나요, 거실에서.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무섭잖아요. 아무리 막 제가 평소에 그런 걸 많이 보고 해도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저의 안전한 공간에서 마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네. 날도 엄청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냥 참고 지내던 중에 제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제 이불을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때 이불을 되게 꼭 끌어안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뺏으려는 것처럼 진짜 누가 힘을 팍 줘갖고 막 이불을 막 계속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깼는데 그 예전에 저한테 그러니까 놀자고 왔었던 꼬맹이 연가가 있어요. 여자 연가가. 예.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여자 꼬맹이가 저를 깨우려고 저희 집에 와갖고는 그렇게 저를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여자 연가가 서 있길래 되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반가웠어요. 그냥 뭔지 모를 그 반가움이 들었어요. 네네. 뭔가 얘는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막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막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냥 혼자 그 애를 보면서 갑자기 진짜 자다 깨서 뜬금없이 막 엄청 울었어요. 네. 울고 있는데 문 밖에서 막 진짜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막 칠판 긁는 소리처럼 되게 듣기 싫은 소리 있죠. 막 예. 그런 소리하고 손톱으로 그 탁자 저희 집 탁자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데 그 유리 탁자 탁탁탁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제 방까지 들릴 그게 아닌데 뭐 마치 무슨 증폭이 된 것처럼 그런 소리가 막 갑자기 귀로 들려오더라고요. 밖에서. 그러더니 꼬맹이가 제 손을 잡고는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 것처럼 해서 나가서 봤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그 식탁이 보이거든요. 네. 식탁을 보는데 그 식탁 위에 얼굴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엄청 머리카락이 진짜 긴 머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까칠까칠해 보일 정도로 푸석푸석하고 엄청 백발이고 머리가 아무튼 엄청 긴 그 할머니 한 분이 몸도 막 이상했어요. 상체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하체는 조금 짧은 예. 제 기억에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손톱으로 그 저희 탁자를 이렇게 긁고 계시더라고요. 어우. 근데 그걸 긁을 때마다 막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꼬맹이가 제 몸이 이렇게 굳었는데 그 꼬맹이가 저를 잡아당겨갖고 제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예. 집 밖으로 나가갖고 이제 진짜 한 2시간을 계속 걷는데 그 꼬맹이 여자애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저를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네. 따라오는데 2시간쯤 걷고 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날은 이제 숙박업소를 통해서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 꼬맹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현상이었던 게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뭔가 씌이는 듯한 증상이 생겼죠. 그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행동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제가 네네.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고 분명히 제가 뭔가 이 행동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말 내 의지로 했던 행동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그때 행동 생각해 보면 일단 집에 있는 거울이랑 거울은 다 깨부셨고요, 제가. 그리고 둘째 누나 생각만 하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네. 막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고 삼촌 생각을 하면 더 화가 나요. 막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삼촌하고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집에 있는 드라이버로 진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삼촌 얼굴만 막 찍었어요. 그걸로. 근데 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막 편해지는 거예요. 삼촌 얼굴 막 그걸로 찍어대니까. 1시간 가까이를 찍고 나니까 막 손이 막 저릴 정도로 그걸 꽉 쥐고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네. 그리고 막 집에 있는 물건들 막 다 때려 부수고 성물을 막 다 어디다 감추고 싶고
오. 그래서 심지어 몇 개 정도는 제가 가지고 밖에다 묻었다가 진짜 엄마한테 뺨따기를 엄청 맞은 적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동물 냄새가 막 집에서 막 나고, 짐승 냄새가. 네. 그리고 제 방에 벽이 약간 좀 거무튀튀하게 변했어요. 저 침대가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침대 구석 자리가 거기서 막 무슨 이상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를 이렇게 좀 빼보니까, 물론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가 조금 이렇게 검게 물들어 있고, 네. 그리고 막 집이 습해지고 추워지고,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느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어쨌든 저에 대한 가장 큰 변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큰 누나가 상담도 해주고 약도 써줘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큰 누나나 저나 엄마나 아빠나 뭐 둘째 누나나 삼촌을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고 듣기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걸 믿지 않았다면은 저는 분명히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거고 네.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막 이랬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네. 진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냥 집에 막 사기당하고, 그 진짜 2개월, 2개월 되는 그 시간 동안 엄청 많은 일들이 막 있어요. 아빠 다치고, 누나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져 갖고는 오지도 않고, 둘째 누나는 뭐 집은 사기당하고, 진짜 몇 억이 막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아이고. 계속 생기고, 삼촌은 아예 막 진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몸도 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던 찰나에 삼촌이 이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신부님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네.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글쎄요, 갔는데 그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당장 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 절차가 그렇지. 복잡했다기보다는 저한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고, 이거를 그 주교한테 뭐 얘기를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네. 저는 너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버티기가 힘들었어, 사실. 네네. 진짜 이러다가 내가 먼저 진짜 잘못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기여갖고 네. 나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기다리라고 하더니 삼촌하고 연락을 하고 와서는 그 신부님께서 한 절을 추천해 주셨어요. 되게 좀 이게 좀 이상한 그림이지만 가보라고. 절. 어. 네, 먼저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셔갖고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분도 어쨌든 삼촌하고 연이 있던 분이셨고 해갖고 네. 어렵지 않게 찾아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분이 먼저 바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말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말 어. 한마디가. 그리고서는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무슨, 제가 뭐 외할아버지의 품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외할아버지의 품이 아마 이런 품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따뜻했어요, 그때 그 느낌은.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찾아와가지고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마지막에는 뭐 그냥 앉아서 내가 조금 도움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셔갖고 네. 그렇게 한 3주 가까이를
지냈죠. 근데 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저한테 꼭 당부하셨던 말씀이 절대로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남들한테는 없는 특별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처럼 평범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라. 그게 힘든 건 알지만 너가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진짜 힘들었는데 일자리도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로 해갖고 다시 시작했고 그동안은 피했던 만남도 가져보고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뭔가 일어설 준비를 하고. 근데 꼭 마지막 만남 때마다 특별한 걸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되게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밥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는 얘기들을 나누다가 밤이 되면은 그냥 한 30분 정도를 저를 앉혀놓으시고 무슨 기치료 하듯이 법문 네네. 외우면서 제 머리에다 손을 대시고 눈을 뜨지 말라고. 너가 듣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되게 그 경험이 묘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옛날 우리 전통 한옥 보면 문이 막 이렇게 구멍 뚫어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문 있잖아요. 아, 네네네. 창호지. 네, 창호지. 그런 걸로 돼 있는 곳이었는데 그분이 법문을 외우시기 눈을 감고 법문을 외우기 시작하면은 진짜 귀에 귀신들의 말이 막 들려요. 오? 귀신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그게 막 무슨 막 사바사바사바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대화하듯이 대화해요. 근데 대화의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가 맛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그 얘기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먹은 된장찌개 맛있더라 이러면 아 진짜? 그럼 또 그 반대편에서 어제 먹은 된장찌개 맛있더라 아 진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네. 막 진짜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귀로 들려오는데 그 대화 소리가 하나하나 머릿속에 막 각인이 되면서 들리고 그리고 누군가 제 몸을 막 툭 치고 가요. 네. 그 앉아있는데 누가 툭 치고 가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증상들이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막 진짜 어떻게 해서든 제 눈을 막 뜨게 하려고 오호호호. 막 있죠. 막 둘째 누나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게 아닌 걸 알아요. 예. 둘째 누나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싶어져요. 둘째 누나 목소리 들으면은 둘째 누나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 막 누나한테 못했던 것들 마치 진짜 누나가 지금 내 곁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막 감정에서 일어나면서 눈을 뜨고 싶어지고 그게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예. 진짜 엄청 무서운 목소리로 진짜 그런 목소리로 저한테 화를 내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근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절대 안 된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안 돼, 치지 뜨면 안 돼. 말아라. 네, 뜨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도 지나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게 괜찮아졌다고 하기는 뭐한 게 귀신이 보여요. 계속 네. 영가들이 보여요. 근데 예전처럼 감정을 타지는 않아요. 감정을 타지 않고 몸에 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 정상인처럼 다시 작년의 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준비해야 돼 갖고 제가 어제 내려갔다 왔거든요. 여러 가지 어디로요?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스님분을 만나서 아, 뭐 얘기를 듣고 많이 되게 진짜 한 5시간 가까이를 얘기를 나눴어요. 저에 대한 이 일들에 대한 것과 네. 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우선 저는 이 영안이 트였다는 부분이 절대 고쳐질 수가 없대요. 아, 한 번 트이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능력자들, 진짜 초능력자들이 와갖고 뭘 해주려고 해도 절대 고칠 수 없다. 제 눈을 뽑으면은 더 잘 들릴 거고, 더 잘 느껴질 거고, 제 귀를 막으면 더 잘 보일 거고,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누구도 네네. 고쳐줄 수 없다. 이건 너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누나가 처음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 무당분이 말씀하시기에도 뭔가 악마의 형상이었던 것 같고, 삼촌이 말하는 걸 봐도 악마의 형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자기가 악마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대요. 그게 악마인지는 아닌지. 네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 기운만 느껴도 진짜 나쁜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되게 진짜 안 좋은 기운이고, 진짜 가까이 가기도 만약에 그 악마인지 뭐 귀신인지 뭔가 하는 그 존재가 정말 그 스님 앞에 자기 앞에 서 있으면은 진짜 주변에 가지도 못할 만큼 강한 그런 어떤, 마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신의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기운만큼 강한 기운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목표는 저였대요.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원래는 너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됐고 단지 상처가 났을 뿐이다. 네. 피부가 살짝 긁혔을 뿐인데 그 긁힌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 말은 즉슨 잠깐 어쨌든 타격을 준 게 그 정도가 그냥 살짝 상처를 준 건데 그걸로 인해서 평생 영환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영안도 열리고 안 좋은 기운은 안 좋은 기운을 더 많이 잡아당긴대요. 아, 근데 그럼요. 예. 그 너를 잠깐 잡아보려고 손톱으로 잠깐 핥혀본 것 뿐인데 그걸 통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좋은 기운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몸 안에 가득했대요. 그 안 좋은,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안 좋은 그 기운들이 가득했는데 그 기운들이 정말 안 좋은 기운들을 많이 많이 끌었대요. 예.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기운들은 진짜 다 없애버리고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기운마저도 다 없어질 만큼 너는 정말 안 좋은 기운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열린 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둘째 누나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그런 일을 겪고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 시점에 너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은 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아버지 일, 뭐 집안에 일어난 안 좋은 각종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네, 마지막 네. 목표가 그러면 삼촌분이신 거예요? 누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 제가 비슷한 분류의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촌하고 저희 아버지가 전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한 귀로 흘려 듣긴 했는데, 네. 삼촌분하고 우리 아빠하고 전생에 뭐 형제 같은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근데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뭐 평생 남을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생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뭔가 좀 소름이 돋았던 게, 네. 둘째 누나가 빙의 증상을 겪었을 때 그 무당분 말로는 하늘에서 창 같은 게 내려와서 그 악마의 허리 부분을 꽂아 갖고는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기억나요. 나서 저희 삼촌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아, 삼촌이 몸에 실었다고 했거든요. 그때 예.
삼촌이 말씀해 주시기는 삼촌이 몸으로 실어갖고 그거를 어떻게 뭐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삼촌이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걷지도 못하신다고 해요. 삼촌은 아예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뭐 척추 이렇게 뭐 혈관이 뭐 막혔다 했나 해갖고 아무튼 안 좋게 되셨고, 이번에 아버지도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해주셨던 말씀이 사람을 평생 도와야 되는 그 업인데 그게 너한테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니네 누나 둘 보라고 네. 말씀해 준 저희 누나 둘은 사람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의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럴싸하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리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냥 일종 양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냥 삼촌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둘째 누나는 거의 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폐인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그 시골 집에서 뭔 일을 겪었고 그 산에서 뭘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를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요? 그냥 저를 혐오해요. 만약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욕부터 날라오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나와 살고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둘째 누나가 한번 저한테 크게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너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 다 잃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게 이제 본인의 직업 관련돼서인 것 같은데, 엄청 오랜 시간을 준비했어요. 진짜 그 대학교 남들 놀 때 공부하고 하면서 준비한 건데 지금 뭐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니까 도대체 예. 그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너 탓이야라고 얘기한 건 기억은 못 하는데 지금 그냥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라고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아무튼 저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분명히 호랭이님도 전체를 다 말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말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저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인 거는 알겠으니까 딱 요런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삼촌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천사소녀 그분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딱히 제가 들은 건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걸 본인이 안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우리가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은 본인이 그냥 어떻게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네. 다 본인이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큰 누나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그리고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밥을 할 때 써였던 매개체 같은 것들을 뭐 네.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찾을 수가 없대요. 그거를. 그래갖고 뭐 일이 해결이 되려면은 뭐 움직이면서 본인이 다 찾아갖고 그거를 뭐 어떻게, 우리나라 무당들 분들께서도 뭔가 양밥을 당하면은 그 양밥을 당했던 그런 것들 찾아서 폐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지금 뭐 어떻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삼촌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삼촌은. 그리고 아이고. 뭐 진짜 삼촌이 하신 말 중에서 가장 진짜 슬프기도 했고 인상 남았던 말은, 자기가 이제 또 다시 자기 몸에 뭔가를 싣고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괜찮아진다면 진짜 몇백 번이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삼촌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삼촌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 때문에 괜히 엄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네. 얼마나 또 못 견디게 힘드시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에도 꿈을 되게 자주 꾸긴 해요. 요즘에는 제가 대나무 숲을 걸어가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예. 대나무 숲을 걷다가 끝에 가면은 제가 여태까지 마주했던 많은 귀신들이 저를 쳐다봐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무섭게 생긴 꼬마 어린애가 있거든요. 남자인데 그 애가 저한테 다가오면은 하늘에서 진짜 무서운 목소리로 엄청 혼을 내요. 그 꼬마를. 예. 그러면 막 진짜 그 목소리가 무슨 천둥 소리처럼 막 들려요. 귓속에. 무슨 영화처럼 막. 네. 요즘 이런 꿈을 되게 자주 꾸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뭔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을 꾸나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뭐, 주변 상황이 뭐 안 좋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되게 별거 없어요. 예. 없는데, 이제 제가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많은 그 시간과 그 힘듦을 겪어 오시면서 그거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렵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호랭이님도 오늘 이야기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정말 많은 힘든 일 겪어 오셨고, 네, 진짜 그 특히나 저는 지금 호랭이님도 그렇지만 그 둘째 언니 누나분 네, 한때 또 제 방송도 같이 보신다고 막 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둘째 누나분 제발 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호랭이님, 그리고 또 삼촌분 다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지겠죠. 그게 악마인지 악귀인지 뭐 악령인지 내가 모르겠다만, 네, 제발 그 악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네, 이렇게 기운을 좀 차리셔서 또 정말 다행인 것 같고, 호랭이님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에피소드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랭이님. 새해 복 네,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가족이 박살이 나는 상황까지도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악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 그때 악마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라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검색에다가 돌비 악마 사건 치면 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더 뭔가 이어지는 내용으로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든 없든 어쨌든 악은 전부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 듣고 계신 규정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